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주도 섹터의 종목들. 어차피 지금은 주도 섹터가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AI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쪽은 아예 제 관심 종목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모니터 막 엄청 막 5개, 6개씩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종목도 맨날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맨날 보는 종목이 한 300개 내외? 300개 많은 건 아니에요. 맞아. 전문가들은 진짜 종목 많이 보거든요. 다 돌려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한 300개 내외? 그 종목들밖에 안 봐요. 근데 또 이런 트렌드가 또 바뀌면 이제 또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겠지만. 그럼 이제 또 바이오 이야기. 네. 바이오. 지난번에 바이오. 우리 근데 지난번에 바이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네. 나름 종목이 다 적중률이 좋았어요. 그럼요. 잘 갔어. 그렇죠. 잘 가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 제약 바이오가 또 약간 이제 한번 또 붐업이 좀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비만 치료제나 이쪽 이제 관심들을 가지시고 실제로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타임폴리오가 또 액티브 ETF 또 상장시켰어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한 거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이제 상장됐었고 네. 또 이제 두 번째 타임폴리오가 이제 상장시켰거든요. 이렇게 액티브 ETF가 계속 상장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수급적인 구조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폐암학회 할 거고 10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 ESMO, 맞아요. 11월 달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뭐 일라이 릴리나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주목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뭐 이런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시가총액 뭐 아시죠? 네. 600조 막 700조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나 그 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세포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나 뭐 물질 이전이나 이런 이벤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게 쭉 연결돼 가지고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이제 감안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 내내 어찌 보면 지금은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네. 2차 전지나 이제 IT, HBM도 이제 좀 지겹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종목도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지겨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지수 상승할 때 오히려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 의료 AI 기술이 너무 잘 가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덜한 거 아닐까? 왜냐면은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리고 실체가 없잖아. 네. 바이오. 근데 의료 AI는 실체가 있고 명확하게 실체가 있으니까. 저 오늘 딥노이드 등하는 거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내가 딥노이드 추천했었거든, 아, 방송에서. 그랬어요? 근데 루닛하고 딥노이드 비교해보면 오늘 아침 시작하기 전에는 딥노이드가 시총이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었어. 네. 근데 이제 오늘 막 20몇 프로 이제 급등해가지고 2천 몇백억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딥노이드도 내용 되게 괜찮아요. 딥유로, 그 다음에 딥팩토리 뭐 이런 게 어차피 AI가 여러분들 지금 AI, 초고대 AI 얘기해도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챗 GPT나 이런 거 이제 써보신 분들은 그냥 채팅으로 내가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친구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과제할 때 많이 쓴다. 그러니까 과제하고 리포트 할 때 젊은 친구들이 그 유료 구독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리포트 예전에 짜집기 하면 이제 걸리는데 그걸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 버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챗GPT4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국어 버전도 이제 학습을 되게 좀 많이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숙제하거나 리포트 쓸 때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또 정보기술, IT. 그 IT는 AI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상업화 단계에 진입이 빨리 되고 있는 게 이런 영상 판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닛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왜요? 아니요. 여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끊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실체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루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캔서 문샷 프로젝트, 네, 거기에도 이제 참여한다고. 참여하는 기업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루닛 임상했던 이런 것들이 해외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이제 호평을 많이 좀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닛 따라서 다 티맞추기. 뷰노, 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쫓아가는데 이제 뷰노가 가만 보니까 얘도 이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어. 내년부터는 매출이
한 150억, 160억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엄청 싼 거잖아. 그쵸. 물론 얘네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I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뒤늦게 이제 오늘 다른 애들은 오늘 잘 못 움직였는데 딥노이드가 한 20몇 프로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사도 되지. 지금 사도 돼요? 그게 왜 따라가면 안? 시총이 아직도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 여전히 어. 보니까 신고가가 아닌 게 상장했을 상장했을 때 3만 얼마까지 왔었어. 네. 상장했을 때 최고가 찍고 거의 뭐 한 1, 2년 동안 그냥 내리 빠지다가 네. 올해 한 3월, 4월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서 물려도 이런 종목들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겠다. 그냥 뭐 바로 사도 되고 아니면 한 3번 정도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로. 딥노이드 살 거예요? 루닛 살 거예요? 딥노이드 사야지. 아니야? 근데 루닛이 이번에 들어보니까 루닛이 뭐 한 거는 뭐 기술 등록한 건 4개? 근데 그 딥노이드는 겨우 하나? 이런 식으로 워낙 그 기술력 차이가 근데 심해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기업의 외형을 봐도 누가 대장주인지는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쵸, 당연히 명확하죠. 루닛이지. 루닛을 루닛을 사는데 네. 루닛을 사야지.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같은 업종 안에서 나는 단기간에 뭔가 이제 뭐 화끈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딥노이드가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이제 루닛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딥노이드나 이런 애들을 이제 사는 거죠. 관련주 2개나 사야 돼요? 두 개나? 그쪽이 돈이 좀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디오노까지 사도 돼. 그래. 괜찮아요. 그럼 계좌를 나눠서 사야겠네. 한 아니야, 계좌를 언니 계좌 너무 절고. 많아져.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계좌가 많아졌어. 아니 보통 계좌 한 3개 정도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투자하는 분들마다 지금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종목 3개, 5개 이상은 절대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돈 벌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엄청난 이제 인내심과 또 이제 아주 강건한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당 몇 억을 투자하시고 그렇죠. 이제 좀 크게 또 그냥 투자하시는 달라. 분들일 수도 있고. 전에 경험하다. 근데 그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이제 경험치가 이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나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계좌를 없죠. 나눠서 하는 게 이 계좌 완전 죽 쓰고 있는데 여기 계좌는 그래도 조금 수익이 아, 나고 뭐. 있으면 맞아, 그래도 맞아. 얘라도 맞죠. 보는 심리적인 맛이 위안.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죠. 아, 나나님이 제약바이오는 제발 단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단기 대응해야 된다. 요거는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지난번 녹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유병장수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진짜 또 폭발적으로 전기차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거든요. 거기에 제가 AI가 촉매가 되는 걸 키우는 건가요? 비오는 거예요? 대박. 집에 못 가겠다. 비오는 소리가 있구나. AI가 촉매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의 혁신, 그리고 수술 기법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야말로 단기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차트 보고 대응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마다 내용이 중요하다. 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과연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확실한 실체가 있는 과거에 우리가 또 많이 당했잖아요.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나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제 성공 가능성과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라이센스 아웃 한 이후에 1상, 2상, 3상 이제 진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진짜 제약바이오도 5배,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팩트럼 후속주 있어요? 패턴 후속주 있죠. 있는데 그 종목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대요. 오늘 상한가 갔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뭔데, 종목 갖고 뭔데? 어떡하냐고. 뭔데? 근데 지금도 괜찮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뭐라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야.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언제 상장했어요? 상장된 지 이제 한 몇 주 됐을 거예요. 상장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이제 새내기 주인데 상장됐을 때 반짝 이제 상승하다가 쭉 밀리다가 지난주부터 막 상한가 한번 가고 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갔어. 그래서 이제 최고가 뚫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작아. 몇 억이? 2천 몇백억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아직도 이제 시총이 좀 작고 비만 치료제 지난번에 얘기했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것도 이제 뭐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킴리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야? 킴리아. 킴리야? 킴리아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킴리아가 이제 CAR-T 이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킴리아다, 그 다음에 에스카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거 있거든요. 킴리아는 이제 노바티스에서 이제 개발한 신약이고, 근데 요런 신약들이 일종의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카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CAR-T. 그게 이제 CAR-T거든요. 그게 이제 방식이 우리 몸속에 있는 살상 능력 있는 세포, T세포나 NK세포, 거기에다가 이제 살상 능력 플러스 항원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달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운전하는 거에 비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운전대에 앉으면 무조건 내비게이션 모드 키잖아요. 그것처럼 T세포들이 이제 살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CAR, 키메릭 이제 항원 유도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지도를 붙여가지고 얘들이 이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거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항암제, 표적 항암제든 뭐든 다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지니너스 이런 종목들이 한 10배씩 갈 거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캔서 무샷에도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NG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암 변이가 어디 유전자에서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 찾아내면 그 유전자 변이에 대응하는 표적 항암제를 만들면 돼. 표적 항암제가 안 들면 뭐 카티가 됐건 면역 항암제가 됐건 병용 투여해가지고 암을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에서 발견이 돼도 치료 가능해. 사기에도 완치 판정 받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 정도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기술들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게 NGS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지니너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 CAR-T 치료제라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방금 얘기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품목 허가 받은 게 킴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킴리아. 요게 주사로 이제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요거 한 번 치료받는데 5억 원.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주사 한 번 맞는데 5억짜리예요. 부대 비용 다 합쳐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치료 확률이 98%. 엄청나죠. 근데 그만큼 이제 비싼 이유가, 예를 들어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혈액암, 림프종이 생겼어. 그럼 요 사람이 이제 혈액을 뽑아. 네.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T세포를 추출해요. T세포 추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CA를 붙여가지고 유전자 증식을 시켜. 증식을 시켜가지고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걸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제 품질 검사까지 다 하는 데까지 한 2달이 넘게 걸려요. 그 한 사람한테 치료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맞춤형, 1대1 맞춤형이고 간의 소공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턱도 없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없네. 근데 요거를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게 자동화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 저도 사실은 좀 믿기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이제 조금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구나. 나는 왜 소부장 기업인가? 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유전자를 추출하고 거기에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요런 공정, 전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이제 장비들. 이 대표가 MIT 공대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학 전공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창업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좀 그럴싸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포 치료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만 잘 해가지고 치료만 좀 잘 할 수 있다면, 특히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을 상당히 지금 크게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혈액암 걸리신 분들은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킴리아에 실제로 의뢰를 해가지고 치료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매출이 1조가 넘어요. 킴리아 하나만.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에스카타 같은 경우 막 1조 5천억씩 막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킴리아밖에 품목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줄기세포도 그렇고 유전자 조작도 그렇고 엄격하게 법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첨생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규제가 너무 이제 복잡해가지고 줄기세포나 유전자 요거 이제 기술이 발전되기 상당히 좀 어려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한 의원이 첨생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해가지고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 이게 영역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게 이제 지금 개정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확실히 분명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또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걸 오늘 얘기하고 내일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근데 이제 텐데. 지금 올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 펩트론도 제가 그랬잖아요. 네. 펩트론도 지금 막 10,000원짜리가 막 40,000원까지 이제 올라와도 안 빠지잖아요. 이게 확실한 모멘텀을 받고 오히려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더 시원시원하게 더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앞으로 이제 좀 성장성이나 또 구체적 오늘 좀 실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실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봐볼 필요가 있다. 눈여겨보자. 뭐 요런 근데 오늘 하필 왜 상한가에 간 거예요? 오늘 뭐 뉴스가 그냥 이유 나왔어요? 없이 갔어. 아침에만 하더라도 분명히 빠지고 있었거든. 네. 그래 내가 낮에 이제 맞아요. 영민한 투자에서 소개하려고 원고 다 넘겨놨는데 방송하러 가니까 이미 20몇 % 올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실체가 있는 건 그쵸. 확실해요?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면 이제 네. NK맥스. 아, NK맥스도 올랐어요. 최근에. NK맥스도 이제 올랐는데 NK맥스는 이제 차트 월봉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역사적인 저점이야. 근데 NK맥스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SNK 몸속에 있는 그 슈퍼 내추럴 킬러 세포 가지고 역시나 면역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SNK01이 이게 이제 임상을 할 때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고 알츠하이머는 완전간의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미국에 자회사 설립하고 뭐 나스닥 상장하고 쪼쪼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이제 상장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상장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가 좀 됐으니까 NK맥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NK맥스까지. 아.